2026년 AI 기술에 정말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AI가 우리와 대화하는 수준이었다면요, 이제는 우리를 위해 직접 행동하는 시대가 열리는 건데요. 이 엄청난 변화, 자,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AI가 그냥 질문에 대답만 하는 비서가 아니라 우리가 시킨 일을 알아서 척척 처리해주는 디지털 직원이 된다면요. 이게 대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요. 첫째, 챗봇을 넘어서는 AI의 다음 단계는 뭘지. 둘째, 화제의 중심인 AI 에이전트가 도대체 뭔지. 셋째, 이걸로 어떤 기회가 생기는지. 넷째, 반대로 어떤 위협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새로운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이 순서대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AI랑 대화하는 거, 챗봇 같은 거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근데요, 이제 그 판이 완전히 뒤집히고 있습니다. 네, 바로 그거예요. 이제 기업이나 개발자들한테 AI가 얼마나 말을 유창하게 하느냐, 이건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목표는 딱 하나죠. AI한테 구체적인 임무를 딱 던져주고 그걸 완수하도록 실제로 행본하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기술의 무게중심이 진짜 완전히 옮겨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이죠. AI 에이전트. 도대체 이 에이전트라는 게 뭐길래 이렇게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걸까요? AI 에이전트, 정의는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딱 목표만 던져주면요, 알아서 계획을 짜고 필요한 도구를 찾아 쓰고 그 목표를 이룰 때까지 착착 단계를 밟아나가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냥 이거 해줘 했을 때 대답만 하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로 일을 처리하는 실행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와,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왼쪽의 챗봇, 우리가 알던 생성형 AI는요, 이것 좀 설명해줘 하면 대답해주는, 말하자면 똑똑한 전문가 같은 역할이었죠. 질문하면 답이 나오는 아주 심플한 구조. 그런데 오른쪽의 AI 에이전트는요, 이것 좀 처리해줘 라고 일을 맡기는 진짜 디지털 직원인 셈입니다. 목표를 주면 계획을 세워서 실행까지 하니까요. 역할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아니, 그럼 이런 똑똑한 에이전트는 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바로 이 네 가지 부품이 합쳐져서 만들어집니다. 첫째, 인간의 뇌처럼 생각하고 결정하는 추론 엔진이 있고요. 둘째, 실제로 일을 할 수 있게 API나 데이터베이스 같은 도구를 쓸 줄 알아요. 셋째, 자기가 뭘 했는지, 무슨 대화를 했는지 까먹지 않는 기억력도 갖췄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지휘해서 목표까지의 계획을 짜고 수정하는 자율계획 능력이 있는 거죠. 이 네 가지가 합쳐지니까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강력한 실행 로봇이 탄생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 어마어마한 기술이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가져다 줄지 그 밝은 면에 한번 들여다볼까요? 와, 이 문장 하나가 모든 걸 요약해 주네요. AI 마케팅은 이제 혁신이 아니라 기본이다. 더 이상 AI를 쓸까 말까 고민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생존을 위한 필수템이 된 거죠. 이거 보세요. 성공 사례는 이미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스타벅스요? 그냥 날씨 알려주는 AI가 아니에요. 날씨랑 내 구매 기록을 싹 분석해서 자, 오늘은 이 커피에 이 쿠폰 쓰세요 하고 딱 맞는 프로모션을 실행해주는 거죠. 삼성전자는 또 어떻고요? 잠재 고객을 찾아내고 거기에 맞는 광고 카피까지 알아서 실행합니다. 아마존, 월마트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에이전트 기술 덕분에 연휴 때 트래픽이 무려 1300%나 늘었다니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이 숫자 정말 압도적이지 않나요? 92%. 거의 모든 기업이 AI 마케팅에 돈을 더 쏟아붓겠다고 하고 있어요. 이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유행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시장 전체가 다음 먹거리는 바로 이거다라고 확신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강력한 힘에는 언제나 양면성이 있죠.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AI는 엄청난 기회인 동시에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종류의 위협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는 그 어두운 면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보안 전문가들한테 2020년에 뭐가 제일 무서울 것 같으세요? 하고 물었더니 10명 중 8명이 AI 기반 보안 위협이라고 답했어요. 무려 81.2%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무서워하던 랜섬웨어, 클라우드 보안 다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압도적인 1위예요. 상황이 심각하다는 거죠. 아니, 도대체 AI 에이전트가 왜 이렇게까지 위험한 걸까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너무 많은 권한을 주면요. 이건 그냥 고삐 풀린 망아지, 아니 디지털 폭주기관차가 돼버릴 수 있어요.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거죠. 둘째, 만약 해커가 이 에이전트를 해킹해서 조종한다? 그럼 우리 시스템 안에서 모든 걸 알고 있는 최강의 내부 스파이가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에게 너무나도 그럴싸한 맞춤형 피싱 메일을 자동으로 수천, 수만 통씩 뿌려댈 수도 있어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건 어느 한 나라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전 세계가 AI 기술 패권을 쥐기 위해서 그야말로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로봇 같은 물리적 자율성에서 앞서 나가고 있고 싱가포르는 도입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죠. 이런 글로벌 경쟁이 뜨거워질수록 당연히 기회도 커지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그냥 휩쓸려 갈 순 없잖아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기회는 꽉 잡고 위험은 피해갈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생존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결국 역할 분담입니다. 이 표를 보세요. 비즈니스 리더, 그러니까 경영진은 큰 그림, 전략을 짜야 합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인간과 AI가 어떻게 협력할까? 성과는 뭘로 측정하지? 윤리적인 문제는 없나? 이런 걸 고민해야 하고요. 반면에 기술 리더들은요, 안전을 책임져야 합니다. 에이전트들이 막 뒤죽박죽 섞이지 않게 교통정리도 하고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지 않게 관리하고 무엇보다 AI가 갑자기 폭주하지 않도록 비상 브레이크 같은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하는 거죠. 이 두 팀이 손발이 척척 맞아야 합니다. 그럼 실질적인 방어 수단은 뭐가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 방패를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중요한 정보가 AI를 통해 새어나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AI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거예요. 둘째, 일부러 우리 AI 시스템을 공격해보는 AI 레드팀을 운영해서 취약점을 미리미리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마지막, 돈이 오거나 중요한 데이터를 지우는 것처럼 아주 민감한 작업은요, 무조건 사람이 최종 확인하고 승인하는 절차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셈이죠. 결국 핵심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단순히 AI를 쓰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인간이 잘하는 걸 하고 AI는 AI가 잘하는 걸 하면서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그 전체적인 협업 시스템, 즉 워크플로우를 멋지게 설계하고 관리하는 것, 바로 여기에 미래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에이전트의 시대는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죠. 자, 문제는 이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기회와 동시에 거대한 책임을 안겨주는 이 강력한 도구를 과연 우리는 제대로 관리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